자, 쌍특검이라고 불려왔죠. 그동안 여야의 대치 선전 중에 가장 두껍게 있었던 곳인데요. 오늘 그게 바로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보시죠. 자, 특검법 통과 밀어붙인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강행을 했고요. 오늘 본회의장 모습은 여당은 불참.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2시 반부터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 먼저 했고요. 맨 뒤에 두 가지 특검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죠.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도, 김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 김순환 의원 여러 법률안을 신속 처리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성령 압박입니다. 덮고 뭉개고 빼주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조 게이트를 이제는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하는 표결하지. 자, 쌍특검 법안이라고 말씀드렸죠. 50억 클럽 특검 법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두 가지인데 특히 뒷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이었죠. 본회의 통과가 된 뒤에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쌍특검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 예상대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쌍특검 정부 이송 시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오늘 대통령실에 반응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목소리가 담긴 영상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법안 통과 뒤에 사실은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언론이 좀 기대를 하고 기다렸었는데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반응이 나온 겁니다. 명확하게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당에서는 지금 이 특검 법안 몇 가지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었거든요.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법안 처리는 강행이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반응을 바로 보였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그동안 지적을 했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 독소 조항 1, 2, 3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게 돼 있어요. 여당은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이게 수사 대상이 이게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브리핑을 하고 뭔가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세 가지인데요.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저 세 가지 독소 조항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건 어떤 겁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일단 한 가지만 먼저 골라보시죠. 저는 사실 수사범위의 모호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제 2018년도부터 내사가 진행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 자료가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2020년도에는 최광욱 전 의원이 고발까지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독립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수사가 그 당시에 그 수사를 진행했던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전 검사거든요. 현 검사.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의 성향이라는 것이 사실은 독립성을 넘어서죠. 그런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지휘하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당시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독립적, 오히려 독립성을 넘어서는 가혹한 수사를 벌였던 사건이에요. 수사 담당자가 별건 수사 등 이런 걸 통해서 교체되기도 하고 또는 이 금융 전담 부부장 검사가 투입되기도 하고 예. 상당히 가혹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기소가 됐어요. 근데 기소된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것은 통상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도이치 김호수 씨가 유도한 군, 예. 다시 말하면 이용당한 계좌라는 거예요. 이용당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소장 기재 내용과 일체로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용당한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락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걸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가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0년에서 11년, 12년 사안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섰어요. 예. 그렇다면 실제 수사 대상에 대한 피의 사실은 거의 수사할 게 없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하는 사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첩보보고서 하나 써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70일 동안 플러스 30일, 실제 20일 준비기간까지 하면은 120일 동안을 탈탈 턴다는 거죠. 저인만씩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별건 수사를 횡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예. 수사를 법으로 보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독소조항,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독소조항 3가지 중에 두 번째, 수사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이거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해 주는데, 아까 이 여야 반응보다 이 대통령실의 반응이 먼저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여야 반응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 영상으로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등장합니다. 정쟁 유발, 특권 강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 다수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총선용으로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된다라고 같이 처리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모경 의원이 한 얘기가 총선용 절대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용 정말 아닙니까? 아니면 생각을 좀 하고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유가 바로 총선 때 실황 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의 악용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과 관련해서 이 공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전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최순실 특검 때 이철규 그때 무슨 그 특검보가 거의 매일 생중계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 제가 이 뉴스와이드에서도 우리가 많은 토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럼 그전에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과거 전임 정권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피의사실 공표를 상당히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그 수사 준칙이 사실 사라지다시피 했잖아요. 이번에 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들을 거의 검찰이 중계방송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럴 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를 다 해놓고 본인들과 관련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게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특검이 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김건희 특검법에 상당히 찬성 여론이 높은데 그 높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부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궁금증, 의문,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커지고 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가면 이 진행 사항을 밝히지 않는다? 이거는 그럼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 악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받을 수 있어.
총선 이후에 가면 받을게. 어. 그럼 미리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통과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제2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제2요구를 행사할 거야.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예. 총선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아예 지금 총선 전 악용이라는 핑계를 둘러싸고 바로 이 특검법 자체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려고 하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세 가지, 그러니까 여당에서 지적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그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지금 각각 뭐 수사 범위, 그다음에 수사 생중계 관련된 얘기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특검 추천권이 지금 법대로라면 야당이 독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수정이 됐어요.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보다 더 강하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 이 바뀐 내용이 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살짝 뭔가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요. 수정이 된 내용인데 이게 오늘 통과된 건데 원래 원안을 잘 보세요. 이 색깔이 약간 불구스름한 색으로 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그럼 여기서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빠지는 거예요. 대통령 소속 국민의힘이니까요. 그리고 그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 여기엔 정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게 원안인데 오늘 수정돼서 통과된 거 이거예요. 소속됐거나 소속되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특검에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었어요. 아, 김구식 교수님. 네. 그러면은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만약에 이 특검 법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추천권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소속이 현재 돼 있거나 소속되었었거나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렇게 막판에 그 자꾸까지 고쳐가면 수정하는 걸 보면 예. 정말 총선을 대비한 정말 정쟁용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 총선이 얼마 남았다고 대통령 탈당까지 경우를 대비해서 탈당 이유까지 생각해서 소속되었거나라는 걸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수정한 거는 아무래도 탈당할 경우는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이걸 총선 전에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총선을 지금 앞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을 탈당하겠다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렇게 막판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이게 정의당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진보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면 그렇죠. 이게 복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정의당으로 못을 박은 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 말고는 아무도 추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그 본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사실상 저렇게 막판 수정을 안 해도 충분히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 텐데 있을 수 없는 가능성까지 예상해서 저렇게 수정한 걸 보면 정말 그 정치적 의도를 알 수 있고요.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수사 상황 생중계나 특검 추천권을 야권이 독점한다는 건 과거에도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뭐 국정농단 특검 같은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악법이니까 거부한다는 건 우리 당이 궁색한 논리고요.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가 잘 설명한 것처럼 이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이라는 요 모호한 표현이 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악법의 소지는 뭐냐면요. 이 지점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야 합의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특검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되지 않은 특검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번 경우만큼은 그 숫자 절대 여석을 밀어넣고 야당의 강행 통과로 야당만 통과시키면서 이걸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사실은 이 50억 클럽 특검은 표결이 찬성이 181, 반대 0, 기권 0.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이 180, 반대 0, 기권 0. 반대 기권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당만의 일방 통과로 특검을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쟁을 하겠다는 또 총선 전에 선전선동을 하겠다는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악법이라는 거냐면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특검도 총선을 이렇게 직전에 앞두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그 앞두고 특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2007년에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을 보였을 때 BBK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특검 요구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그때도 결국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예. 대선이 끝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된 상태에서 특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당만의 일방통행에 의한 그리고 총선을 직전에 앞둔 총선용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뭐 수사상황 생중계나 야권이 추천한다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반대하는 건 우리 당이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특검의 시기 그리고 특검을 야당만 강행 통과했다는 이 정치적 의도를 예.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서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오늘 통과 표결 결과 화면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김웅석당 재석 180석 전원 찬성. 그러니까 반대 기권이 0이었어요. 각각 0. 그러니까 참석한 의원들은 다 찬성을 한 겁니다. 통과가 됐는데 유영호 소장님 일단 문구 수정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는 근데 이제 야당에서 보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예상해서 아예 문구 수정까지 해서 법안 통과시켰고 180대 반대형 기권형 요 두 가지 각각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단순히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는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의견이 부딪힌다. 그래서 전원 퇴장했고 들어온 180명 중에는 무소속도 당연히 포함되죠. 예. 그것만이 아니고 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예.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또는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하는 대장동 사건에 두 가지 다 국민적인 반감과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거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적을 했듯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도록 예. 왜 국민의힘이 그 사이에 미리 대처를 못했느냐. 그래서 왜 총선 목전에 이게 가동이 될 수밖에 없도록 뒤로 밀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꺼내는 순간 이를테면 여당 내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실 내에서 거의 이성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런 말도 들리잖아요. 예. 저는 독소조항 뭐 이제 와서 논쟁하는 거 또는 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더해서 아까 혹시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가지고 그 법조항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까지 염두에 뒀다. 예. 저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권오수라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에 대한 재판 예. 과정에 예. 그동안에 안 나왔던 사실들이 속속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재판부에서 검찰을 향해 질타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라는 예. 식의 얘기까지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 저는 단순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고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은 무조건 찬성하는 걸로만 이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들끓고 있는지를 전 잘 봐야 된다. 예.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좋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게 있었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 간의 관계를 얘기하며 6.29 선언 운운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6.29 선언이 마치 전두환과 노태우의 거래에 의해서 나온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쉽죠. 그러나 6.29 선언이 나온 건 당시에 시민혁명에 가까운 도도한 이 분노의 물결이 폭발돼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예. 4.13 호원조치라는 게 있었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저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조치하고 비슷한 분노를 더 촉발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듣고 제가 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게 물론 제2 요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 행사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가져올 후폭풍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예. 추가해야 될 게 실제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한번 반추해 보시면 그때 3월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음. 그래서 갑론을박 있다가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이걸 법사위에 같이 논의를 시작해요. 예. 그리고 나서 정의당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민주당하고 이번엔 다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바로 패스트트랙에 태웁니다. 예. 이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논의 시작한 거예요. 법사위에서. 그런 그 이후의 기회를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뺏어간 거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아무런 논의를 안 했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뭐 한 일주일 전서부터 28일 날 이게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부권이 나오는 거냐,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오늘 이 특검 법안 두 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오늘 그런데요. 어제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얘기를 꺼냈어요. 앞서서 전해 들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검법 이 관련 내용을 어떤 반응이나 입장이 나온 게 오늘은 없습니다.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죠.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유까지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배종찬 소장 나와 계신데요. 예. 어쩐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이 오늘 사실 일정이 없는데 모습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 격인데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것도 아직 없는 상태고 대신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섰고 아까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이 피켓 시위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거 약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뭔가를 약간 대신하거나 뭔가를 보호해주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역할 분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되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특검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건희 이 여사, 김건희 특검법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총선에 영향을 미치냐 어떠냐 이걸 떠나서 특검법이 아니라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이 아니라 논란 이걸 해소하라.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달갑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감찰관제를 어떻게 도입하든지 제2부속실과 같은 어떤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들을 관리를 하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사를 민주당의 이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반이 팽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쟁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전망가 예측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감당하기에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역할 분담인 거죠. 그러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이 독소 조항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건 아예 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꼬치꼬치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당장 질문이 나올 게 그래 특검법은 알겠는데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러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법의 이 법적 절차적 또 합의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맞서면 우리 손해볼 거 없는데 우리 총선에 나쁠 거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잠시 물러서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잠시 물러서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에는 거부권 행사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거거든요. 특검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안철수 의원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을 위해서도 법률에서 명시된 그런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국민들께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확신을 드리는 거, 그게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거부권 행사가 예고됐으니까 하겠죠. 그 이유입니다. 그냥 이거를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락이 되겠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저런 부분은 고려 대상이라고 봐요. 저거는 이제 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라기보다는 원래 어쨌든 저 특유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명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제도적 완비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거로 보고,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는 이렇게 완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정무적 판단은 그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상황에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후에 뭐 여론이 심상치 않더라. 그런 정무적 상황에 도래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무적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정무적 상황에 도래하지 않았는데 판단을 한다? 저는 글쎄요, 그거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또 다른 국민적 호응을 받을 기회를 잃는 거고요. 그럼 지금은 그런 판단을 미리 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29 예를 드셨는데 6.29라는 것이 미리 나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했으면은 그런 6.29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정치적인 결단에 대한 그 어떤 효과는, 정치적 결단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그 효과를 반감 내지 반에 반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약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진 않죠. 차재현 교수님, 거부권 행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연 어떤 카드를 쓸까? 그 카드를 쓰긴 할까? 이겁니다. 지금 궁금해지는 거는. 써야죠.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될 세 가지 킬러 문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윤심을 어떻게 억제하고 통제할 것이냐 부분. 두 번째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당내의 비윤 세력들을 어떻게 껴안을 것이냐. 세 번째는 공천과 관련돼서 상당히 혁신 공천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어제부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윤을 껴안는 부분을 일단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윤심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김건희 특검법이 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지금 이 야당이 강행 통과를 했는데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내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못 받는다, 바로 즉각 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럼 이거 안 풀어도 되느냐?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문항은 내가 풀어야 될 문항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러면 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었었지? 라고 고개를 갸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 지금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당이 좌지우지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윤심을 한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심이 뭡니까? 한동훈의 뜻과 생각대로 여당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가면 특검부 통과됐으니까 이왕 지나갔으니까 가면 입 닫고 그냥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취했을 때 과연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변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검법은 통과됐지만 그러나 이 악법을 그냥 제2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2요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유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방탄당이라는 프레임을 딱 갖고 공격하려 했는데 역으로 뭐가 돼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당으로 지금 프레임이 치안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그러면 뭐 조금 수정을 내든지 아니면 총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 그 대신 아까 이야기했던 독소조항들은 우리가 좀 바꾸는 쪽으로 한다면 총선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과연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까지 정치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액션을 못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이유가 스스로 없애버리는 그런 꼴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정치권 그리고 언론 보도 중에는요,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진짜 노리고 있는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 이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앞서서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을 한 그 내용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수사 범위가 약간 모호한 거 아니냐. 이와 관련돼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특검에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특검이 되신 분이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은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변호사 선생님. 그럼 결국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거는 최근에 불거졌던 그 무슨 명품 백 논란 이겁니까? 이것까지 지금 수사를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이 이 특검법에 집중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사실 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가 관련해서 해외 순방과도 논란, 국내에서 뭔가 또 함정 이 취재가 돼도 논란,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만하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터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특검법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이 취재를 통해서 명품백 논란 이건 어떤 현상을 줄 수 있냐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내년 총선 수도권 선거라고 하니까요. 2030 MZ세대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특검법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까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사 범위가 뭐하다. 이것도 좀 수사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는 순간 굉장히 이 여론 자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이 싹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걸 총선 앞두고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이 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김근식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의도가 좀 읽히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수사 범위에 대한 모호한 표현이 논란이 되는 게 저 디올백 그러니까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 아마 이제 특검이 만약에 실시가 되면 일파만파로 터뜨리면서 이제 이걸 정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나 저 사건은 특검의 수사 사안이 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에서 배당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이 특검법에 특검이 와서 수사를 하다가 이거 명품 가방도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도 수사 사안 자체가 10년이 훨씬 넘고 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지금 1심 재판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 하에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총선 직전에 야당만 단독 강행 통과를 해서 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보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명품백 수사까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이건 좀 치사하죠. 치사하고 아니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에 대한 기소가 되고 그 여부를 본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의 본래 입법 취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그 정치적인 그 의도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지점 이렇게 또 그 시각을 받은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벌써 거부권 행사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 나왔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쌍특검 통과 찬성됐죠? 통과됐어요. 근데 거부권 행사 시에는요, 이게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재적 과반, 그러니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그 출석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시간이 흘러서 공천쯤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현역 의원들이 뭔가 반란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의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요. 윤경수 소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역 의원들인데 글쎄요. 나중에 반란표를 행사한다. 아니 노골적으로 뭐 아예 공천 배제 예. 뭐 이렇게 되더라도 저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이렇게 쉽게 과연 낼 수 있는 카드냐. 전 그거에 대해서 아까 후폭풍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첫째,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려면 저는 명품백, 디올백이라는 걸 받았다는 장면이 유튜브 뭐 온갖 곳에 고스란히 나왔잖아요. 함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예.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할 거 말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줬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달라들었느냐, 예. 이런 게 수사의 대상이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과든 아니면 그에 근접하는 언급 정도는 하고 이 거부권 행사라는 카드를 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없이 거부권을 예고했어요, 지금 무조건 바로. 거부권 예. 행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2 다시 부의하는 건데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다시 표결을 해서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반란표가 조금 더 가세를 해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건 더 큰 후폭풍이 일겠죠. 저는 그거보다는 자,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왜 이렇게 유독 남발이 되느냐.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양곡법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첫 행사됐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7년 만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게 처리가 돼서 넘어온 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 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처럼 노사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에 맞지 않는 사안이니까 거부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이 가미된 거니까 아마 유권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번 총선에 내년 총선에 야당은 대통령의 이 거부권 남발을 막을 장치를 우리가 좀 갖도록 해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도록 만든다 이거죠. 그게 저는 오히려 가장 큰 후폭풍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특검법은 통과가 됐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과연 여야는,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일까? 아마 여론을 좀 주시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다양한 각도에서 전해드렸고요.